안녕하십니까. 컴1급 필기 강사 권우석입니다. 자, 2013년 2회 데이터베이스 일반 기출문제 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중 액세스에서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기능을 이용하여 테이블을 생성할 수 없는 파일 형식은 액세스에서 액세스가 있으면은 액세스에서 만든 테이블, 쿼리, 폼 보고서를 이제 내보내기 할 수 있습니다. 다른 형식으로 이제 바꿀 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또 다른 형식을 액세스 파일로 해서 가지고 또 올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보통 우리는 호환이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호환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호환이 되는 형식이 있고요. 호환이 되지 않는 형식이 있습니다. 자, 그것을 이제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한번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일단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란 것은 액세스 파일, 엑셀 파일, 텍스트 파일, HTML 파일 등의 데이터를 액세스 테이블로 만드는 작업을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연히 액세스 파일은 가져올 수가 있겠죠. 형식이 같기 때문에. 자, 엑셀 파일도 같은 이제 MS 계열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텍스트 파일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파일 형식이 되고요. HTML은 이제 웹, 인터넷에서 사용하는 또 파일이 되기 때문에 호환이 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암기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개념을 이해를 하시고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행하는 방법은요. 이제 외부 데이터에 가서 외부 데이터에 가서 가져오기가 있습니다. 자, 가져오기에 가서 형식에 맞는 것을 가지고 오시면 돼요. 자, 가져온 데이터를 변경을 해도 원본 데이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자, 무슨 얘기냐면은 자, 액세스 파일이 있고요. 자, 액세스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있고요. 다른 파일을 B라는 파일을 가지고 왔어요. 자, 가지고 오면은 그 가져온 데이터를 여기서 수정을 하잖아요. 자, 수정을 하면은 이 근본이 되는 원본 데이터는 바뀌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원본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가지고 와서 액세스 내에서 수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원본 파일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자,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자,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형식을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각각을 다 암기하지 마시고 한번 나누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먼저 MS 계열, 액세스라든지 엑셀, 아웃룩, ODBC 데이터베이스. 자, 이런 것이 각각 무엇인지는 모르셔도 되고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MS 계열이다라는 정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국제 표준. 자, 국제적으로 이제 많이 이용하는 표준들이 있습니다. HTML, XML, 텍스트 파일 이런 것들 포함이 되고요. 자, 그리고 예전에 사용했던 DBMS. 자, DBMS라는 것은 액세스와 같은 프로그램을 DBMS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예전에 주로 사용을 했던 DBMS하고도 호환이 될 필요가 있겠죠. DBase하고요, 파라독스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전에 사용했던 스프레드시트, 그러니까 엑셀과 같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로토스 123이라는 예전에 생각하면 이제 엑셀과 같은 프로그램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호환이 된다.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형식으로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보기 읽어 보시면요. 압축된 zip 파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zip 파일이라는 것은 파일들을 이것을 압축을 해서 용량을 줄이는 그런 형식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데이터베이스의 어떤 그런 파일 형식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아래와 같은 이벤트 프로시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상당히 복잡한 것 같은데 with하고 and with에 대한 의미만 잘 아시면은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일단 정답을 바로 찾고 전체적으로 한번 코드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inString 해서 자, 인수가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갔죠. 점 해서 앞에는 value가 들어가고요. 뒤에는 string search라고 해서 이렇게 변수명이 들어갔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어디 있는지. 여기 있네요. 그죠? 여기 있는데 이 그 코드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 보세요. with하고 and with 사이에 이렇게 지금 코드가 입력이 되어 있고, me하고 느낌표하고 순번이 이렇게 입력되어 있습니다. 일단 me는 현재 개체를 뜻하는 겁니다. 현재 개체를 폼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폼. 자, 그러면 현재 폼에서 순번 컨트롤이 되는 거예요. 순번 컨트롤. 자, 그래서 개체명, 컨트롤명 이런 식으로 들어가잖아요. 그쵸? 그래서 순번을 텍스트 상자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순번이라는 텍스트 상자가 폼에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with하고 and with 사이에는 이 그 컨트롤명을 생략해도 되죠. 입력하는 거 생략해도 되고,
점해서 입력해 주면 됩니다. 메서드든 속성이든. 자, 그럼 점해서 value 이렇게 지정이 되었는데 이건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순번 텍스트 상자의 값을 뜻하는 것이죠. 맞습니까? 자, 그런데 점 value는 string search 변수의 값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 설명 틀렸죠. 자, 여기 보시면 string search라는 이 변수의 값은요, 인풋 박스, 그러니까 입력받을 수 있는 박스, 그 상자를 통해서, 그 메시지 박스를 통해서 데이터를 받은 그 값이 여기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 value는 순번 그 컨트롤의 값이 되는 거지 이 변수의 값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3번이 정답인데 전체를 해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부분적으로 안다라면 답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자, 뭐 이렇게 가정을 하십시오. 가정을 하는데 폼이 하나 있고 그 다음 뭐 실행이라는 버튼이 하나 있어요. 이 버튼이 하나 있고 자, 그 다음 텍스트 상자가 있는데 이게 순번이에요. 자, 순번에는 A, B, C라는 값이 저장이 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하십시오. 자, 이 버튼을요,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이게 쭉 작동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작동이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dim as string. 자, 이것은 문자형 변수를 선언하는 그 선언문이 되고요. 아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정수형이 되겠네요. string search하고 int where라는 두 개의 변수를 선언을 했습니다. 선언하고요. 자, with하고 end with 사이에 이제 순번 개체에 대한 이제 입력을 생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자, 인풋 박스에서 입력 이렇게 입력하면요. 자, 인풋 박스가 만들어지고 입력이란 메시지가 보여지면서 이건 메시지가 되죠. 보여지면서 여기에 값을 넣어서 확인 버튼 누르게 되면은 그 값이 이 변수에 저장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B라고 입력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B. 자, 그러면 string search에는 B라는 값이 저장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find string in text. 자, 이거는 주석으로 지금 입력이 되어 있죠. 작은 따옴표에서 주석으로 입력되어 있기 때문에 모르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 등호를 기준해서 오른쪽 보겠습니다. 자, inString. 자, inString은 찾는 거죠. 문자열의 위치를 찾는 겁니다. 문자열이 들어오고, 그냥 대상이 들어오고, 찾는 문자가 여기에 들어가 주면 됩니다. 그래서 문자열에서, 그 해당 찾고자 하는 문자의 위치를 찾는, 그런 이제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점 value는 여기서 값이 얼마가 되죠? ABC가 되죠. 자, string search는 얼마가 되는 겁니까? B가 되죠. 왜? 좀 전 입력받은 값을 이 변수에 대입을 했잖아요. 그래서 A, B, C에서 B의 위치를 여기에다가 저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2라는 값이, 자, 두 번째 있기 때문에 2라는 값이, 자, int where에 저장이 될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 if하고 and with가 나왔습니다. if 하고요. int where. 그러니까 int where 하고 then 바로 나오네요. 자, 변수 값만 주어졌는데요. 조건문이 좀 특이합니다. 그죠? 자, 이럴 때는 int where에 값이 존재하면은 true, 존재하지 않으면 false가 되는 겁니다. 현재는 2라는 값을 가지고 있죠.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만일 입력할 때 여기 D라고 입력하면은 ABC에서 D를 찾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찾을 수 없죠. 찾을 수 없으면은 int where라는 이 변수 값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값이 없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럴 때는 여기서 조건문에서 else로 이동이 되면서 false가 되는 거예요. false.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현재는 값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처리문이 수행이 되는 겁니다. 만일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처럼 값이 입력이 되면은 메시지 박스가 보여지는 거예요. string not found. 찾을 수가 없다. 문자열을 찾을 수가 없다. 됐습니까? 그래서 int where에 값이 존재하지 않으면 실행이 되는 거고요. 자, 그럼 값이 존재했을 때는 set focus 뭐죠? 순번 컨트롤에 포커스 커서를 이동을 시켜라. 그 다음 cell start는요, 반전을 시작할 위치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게 또 무슨 뜻이냐 보세요. 자, 우리가 지금 하는 거는요, 만약 ABC라는 데이터에서 B를 대입을 했잖아요. 그죠? 자, B를 대입을 하면요. 자, 이 문자열에서 B를 선택을 하는 것이 지금 여기서 하는 역할입니다.
이 그 프로시저 하는 역할이에요. 자, 그러면 찾으면은 어떻게 찾겠습니까? 보통 우리가 텍스트가 있을 때 마우스로 꾹 눌러서 쭉 드래그하면 어떻게 돼요? 반전되죠, 반전. 까맣게 선택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까맣게 선택되는 그 반전이 시작되는 위치를 뜻하는 겁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int where 지금 현재 이 값을 가지는데 마이너스 1을 해서 1 값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왜 1 값으로 바꿔주냐면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요, 이 데이터 하나만 까맣게 반전 처리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셀 스타트 값은요, 여기에서부터 0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0에서부터. 그럼 여기서는 1값이 돼요. 1값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선택을 하려면 1값을 가져야만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셀 스타트 값은 0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찾은 값이 2값이 되잖아요. 그죠? 2값에서 1을 하나 줄여줘야만 B를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셀 랭스 길이가 되는 거죠. 길이. 반전할 문자열의 길이. 그러면은 여기서는 이 값이 얼마가 되는 겁니까? B가 되면서, 자, 여기 B라고 봤을 때 길이는 랭스, 자, 함수를 묶어버리면은 길이가 반환이 되죠. 자, 이게 여기에 대입이 되고요. 자, 1 하나의 문자를 이제 반전해라라고 문자의 길이를 정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스타트는 시작되는 지점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부터 쭉 이제 그 반전을 시키는데 하나의 문자만 반전을 시켜라 이렇게 찾는 겁니다. 자,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떤 건지. 단추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하나 만들고요. 자, 이건 취소하겠습니다. 취소하고요. 자, 여기 코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순번으로 바꾸겠습니다. 이름을 일단 문제하고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 순번이라고 바꾸고요. 자, 그 다음 이것을 자, 이벤트 프로시저를 주겠습니다. 자, 더블 클릭을 했을 때 자, 코드를 작성을 해볼게요. 자, 컨트롤 V에서 문제 나온 대로 그 코드를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닫고요. 자, 더블 클릭을 한번 자, 여기서 더블 클릭을 한번 해볼게요. 자, 더블 클릭을 하면은 말씀드린 대로 입력이라는 그 입력 창이 나옵니다. 지금 코드라가 되어 있는 것이 이게 순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순번 이제 그 텍스트 상자가 되는 겁니다. 순번 텍스트 상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찾을 겁니다. 자, 그러면 FV라고 입력을 해볼게요. FV 여기 있죠. FV. 자, 확인 버튼 누르겠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반전되었죠. 자, 다시 한번. 자, 엉뚱한 값을 한번 넣어볼게요. 자, 확인 버튼 눌러보겠습니다. 메시지 나오죠. 찾을 수 없다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자,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자, A라고 입력을 해볼게요. A. 자, 확인 버튼 누르면 어떻게 됩니까? 반전이 되죠. 자,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 아시겠죠? 자, 나머지 보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int where 변수에는 10.56과 같은 실수를 저장할 수 없다. 자, 보세요. 선언할 때 정수형으로 선언을 했잖아요. 그죠? 맞는 설명이고, 스트링 서치 변수에는 사용자가 입력 상자를 통해 입력한 값이 저장이 된다. 자,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 4번 입력 상자에서 입력된 문자열과 같은 내용을 찾지 못하면은 else가 되겠죠. else string not found라는 메시지 상자를 표시한다.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자, DBMS의 기능과 각 기능에 대한 설명이다.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조작 기능, 제어 기능, 정의 기능. 자, DBMS란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액세스와 같은 프로그램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다.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자, 크게 기능이 세 가지 기능이 있어요. 세 가지 기능이 있는데, 자, 우리 데이터베이스 언어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자, 그거 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다를 거 없습니다. 데이터베이스의 언어 중에서 이제 정의어가 있었고요. DDL, 조작어, DML, 제어어, DCL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자, 정의어 같은 경우에는 쉽게 데이터베이스에서 테이블을 이제 정의한다든지 테이블의 구조를 변경한다든지 테이블을 제거한다든지 자, 이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정의 기능이라고 나와 있는 거하고 연결되는 설명이 데이터형
그리고 구조, 데이터를 이용하는 방식을 정의하는 기능이다라는 설명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C하고 이제 나하고 연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정의라는 설명이 나왔죠. 자, 그다음 조작어. 자, 이렇게 테이블이 구조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자, 이름, 학번, 뭐 연락처 이렇게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다음 해야 될 것은 레코드를 삽입하고 삭제, 뭐 갱신, 검색 이런 작업들을 할 수가 있겠죠. 그것들 조작을 하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select, insert, delete, update 이런 명령어들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작 기능하고 관련된 것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여기 보시면은 검색, 삽입, 삭제, 변경 이런 설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A하고 다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제어는요, DCL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서 C가 컨트롤이죠. 뭐 그랜트 리복, 커밋, 롤백 이런 명령어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그런 권한을 부여하고 취소하고, 그리고 트랜잭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작업이 다른데요. 트랜잭션을 제어한다든지 뭐 이런 보안과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값은 보시면요. 데이터의 정확성과 보안성을 유지하기 위한 무결성, 보안, 권한 검사, 병행 제어. 자, 이런 것들 좀 복잡한 내용들, 이런 것들은 DCL, 제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어 기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B는 A하고 연결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피벗 테이블 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우리가 폼을 만들 때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기에 가서 기타 폼에 가면은 폼 마법사를 통해서 만들 수도 있고, 데이터 시트, 모달 대화 상자, 뭐 피벗 테이블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엑셀하고 똑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엑셀에서 피벗 테이블 만들었을 때 그 개념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1번 데이터를 요약 분석할 수 있는 피벗 테이블 형식으로 표현한 폼이다. 맞는 설명이죠. 자, 2번 작성된 피벗 테이블 폼의 스타일은 피벗 테이블 도구의 정렬의 자동 서식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다. 자, 피벗 테이블을 만들고요. 피벗 테이블을 만들고 선택을 하게 되면은 피벗 테이블 도구가 만들어지고요. 디자인이 보여집니다. 디자인. 정렬이 아니라 디자인 메뉴가 있어요. 자, 그래서 디자인에서 수정을 해야 되는데 이거 설명 틀렸습니다. 메뉴에 대한 설명이 틀렸어요. 3번 피벗 테이블 필드 목록을 드래그하여 필터, 열, 행 필드를 손쉽게 지정할 수 있다. 우리 엑셀에서 그냥 드래그해서 바로 만들 수 있듯이 동일합니다. 만들 수 있어요. 4번 만들기 탭, 폼 그룹의 기타 폼에서 피벗 테이블을 선택할 수 있다. 맞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피벗 테이블의 엑셀의 기본 개념을 그대로 생각하시면은 문제 풀이가 좀 쉬울 거고요. 자, 2번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자인 그 어떤 메뉴의 구성을 좀 아셔야 돼요. 그렇죠? 피벗 테이블 도구에는 디자인이 있다라는 거 아셔야만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다음 중 입력 마스크가 L 그리고 %A로 설정되어 있을 때 입력 데이터라고 적절한 것은, 자, 여기서 조금 혼란이 있을 수가 있는데, 자, 입력 마스크는요,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입력 마스크 마법사, 자, 마법사를 이용을 해서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사용자 지정 기호라고 해서 이것을 이용해서 직접적으로 또 입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법사를 이용해서 쉽게 이용할 수도 있고, 사용자 지정 기호를 이용을 해서 좀 더 여러분들한테 맞도록, 입맛에 맞도록 입력 마스크를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사용자 지정 기호를 이용을 한다는 얘기는 약속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입력 마스크가 나오죠. 문제에서는 L하고 %하고 A가 나왔죠. 자, L 여기 있고요. %여기 있고요. A 여기 있습니다. 자, 각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자, L하고 물음표가 있는데요. L하고 물음표는 영문자 한글만 입력 가능한 거예요. 영문자 한글. 자, 조금 전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자, 입력 마스크는 입력되는 값의 종류를 제한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렇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입력 마스크의 종류에 따라서 입력되는 그 값의 종류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L하고 물음표가 들어가면 영문자하고 한글만 입력 가능해요. 영문자하고 한글. 그리고 A하고 소문자 A는 이제 영문자하고 한글에다가 숫자까지 입력 가능합니다. 그 다음 %하고 C는요, 모든 문자나 공백 입력 가능해요. 가능하고요. 그러면 L하고 물음표하고 차이점, A하고
대문자 A하고 소문자 A의 차이점, 앰프센트하고 C하고 차이점은요, 입력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꼭 입력을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L로 만일 입력 마스크가 정해진다. 자, 이게 보시면 L, 앰프센트 A잖아요. 그러면 세 자리예요, 세 자리. 세 자리 입력을 받는데 L이 첫 번째 자리에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 자리는 입력이 돼야 되는 겁니다. 꼭 입력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만일 이게 물음표로 되어 있다라면은 입력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대문자 A하고 소문자 A도 마찬가지예요. 자, 대문자 A라고 입력이 되면은 꼭 입력이 돼야 되는 겁니다. 자, 앰프센트하고 C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앰프센트 들어가면 꼭 입력이 돼야 돼요. 그래서 문제에서는 LA 그리고 앰프센트가 이용이 되었죠. 자, 꼭 입력이 되어야 되는 입력 마스크를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 자리가 무조건 만족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두 자리 안 되죠. 자, 3번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 자리에 L이 들어갔기 때문에 숫자 안 됩니다. 영문자하고 한글만 돼요. 숫자가 들어있는 1번 안 됩니다. 자, 4번 이거 숫자네요. 그죠? 안 됩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앰프센트는 모든 문자나 공백 입력 가능하죠. 그래서 1 괜찮고요. 자, 대문자 A도 영문자, 한글, 숫자까지 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방법이 없습니다. 자, 입력 마스크를 여러분들이 암기할 수밖에 없어요. 다음 중 보고서에서 그룹 머리글의 반복 실행 구역 속성을 예로 설정한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반복 실행 구역 실습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고서를 인쇄 미리 보기 상태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그룹화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추풍령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 황간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그룹화, 그룹 머리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룹에 이제 본문이 되고요. 자, 그룹 바닥글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룹이 정의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추풍령은 레코더가 4개죠. 자, 그 다음 또 4개 나왔고요. 4개 나오고 3개 나오고, 자, 그 다음 금강인데 금강에서 레코드가 하나만 이렇게 표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룹 바닥글이 표시가 안 됐죠. 그 말은 다음 페이지에 이어서 레코드가 출력이 된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지금 레코드가 바로 이렇게 표시가 되었죠. 표시가 되고 이제 그룹 바닥글이 표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룹 머리글이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자, 이 레코드가 어떤 그룹에 속하는지 두 번째 페이지만 출력해서 본다라면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쪽에다가 그룹 머리글을 한 번 더 인쇄가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요. 자, 그룹 머리글에 이제 선택을 하시고요. 여기서 이제 형식에 가시면은 반복 실행 구역이라고 있습니다. 반복 실행 구역을 기본적으로 아니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로 바꿔주십시오. 그리고 인쇄 미리 보기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페이지는 그대로죠. 자, 두 번째 페이지에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보십시오. 자, 두 번째 페이지 보시면요. 조금 전에 그룹 머리글이 없었는데 그룹 머리글이 한 번 더 인쇄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본문이 이렇게 인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본문이 어떤 그룹에 속하는 거구나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반복 실행 구역은요, 그룹 머리글에만 있습니다. 자, 모든 구역에서 이제 다 있는 속성은 아니고요. 그룹 머리글에만 있는 그런 속성이 되겠습니다. 자, 예로 설정할 경우에는 그룹 머리글이 매 페이지마다 이제 표시가 되는 겁니다. 자, 왜 이런 기능이 필요하겠습니까? 자, 한 그룹의 내용이 너무 많아 페이지를 넘기는 경우, 자, 새로운 페이지에도 그룹 머리글을 표시하기 위해서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옳은 것을 찾아보시면은 이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한 그룹이 여러 페이지에 걸쳐 표시되는 경우 각 페이지에 해당 그룹 머리글이 표시된다. 아래 내용 중 하위 폼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나열한 것은, 자, 하위 폼이란 것은요, 기본이 되는 폼 안에 있는 폼을 하위 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른쪽 잠깐 보십시오. 이게 이제 기본 폼이 되는데요. 이 기본 폼이 이제 코드 부소명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코드가 이 값을 가질 때, 자, 안에 있는 이 폼, 이게 이제 하위 폼이 되는데요. 하위 폼의 내용이 이 값에 따라서 이제 그 내용이 레코드가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 구조를 이제 하위 폼이라 얘기를 하는데, 자, 실습을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폼을 하나 실행을 했는데요. 이 폼 보시면은 바깥쪽 부분이 이제 기본 폼 영역이 되고요. 여기 안쪽에 보면은 또 폼 하나 더 있죠. 이게 하위 폼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지역 코드를 이제 수정을 하게 되면은 하이폼의 내용이 이렇게 바뀝니다. 자, 그 말은요, 지역 코드에 대응되는 레코드들이 하이폼에서 표시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지역 코드 하나에 여러 개의 레코드들이 표시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폼과 폼의 관계가 1대 다의 관계를 가질 때 표현하기 쉬운 효과적인 방법이 하이폼 구성하는 겁니다. 자, 왜 필요한지 아시겠죠? 자, 이 값에 대응되는 이제 차량 번호, 차종, 진입 시간, 통행료 이런 값들을 같이 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표시되는 이 레코드들이 다 지역 코드가 110의 값을 가지는 그런 이제 레코드들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 지역 코드 값하고 하이폼에 있는 어떤 필드하고 연결을 해줘야겠죠. 자, 그 연결하는 방법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하이폼을 선택을 하시고요. 자, 데이터에 가시면은 자, 기본 필드 연결하고 하위 필드 연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필드에서는 지역 코드가 연결하는 필드가 되는 거고요. 하위 필드 연결에서는 입구 아이디. 자, 입구 아이디가 있습니다. 하이폼에 있는 입구 아이디 필드가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필드를 설정을 해주면은 조금 전과 같이 이제 작동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것을 변경하고 싶다. 자, 변경을 할 때는 선택을 하고 오른쪽에 점점점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자, 이거 클릭을 하면은 하이폼 필드 연결기라고 해서 나옵니다. 자, 기본 필드 그리고 하위 필드를 바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필드 연결해서 들어가도 하이폼 필드 연결기가 나오면서 하위 필드도 수정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마찬가지 아래쪽에 하위 필드 연결에서도 클릭을 하면 동일한 필드 연결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기본 필드, 하위 필드를 동시에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필드가 하나씩만 선택이 되었는데 여러 개 선택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개 선택을 하게 되면요. 자, 여기 표시가 될 때 필드와 필드를 연결할 때 세미콜론으로 연결됩니다. 콜론이 아니고요. 세미콜론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기억을 하십시오. 자, 이렇게 여러 개의 필드들을 추가로 또 정의를 할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금 기본 그 폼에서는 이제 값들이 하나만 표시가 되었죠. 그 말은 이제 단일 폼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레코드 하나만 표시가 됐을 때는 단일 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 보시면 레코드가 하나, 둘, 셋, 자, 연속되게 지금 표시가 되었죠. 이것을 연속 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기본 폼은 이제 단일 폼, 그리고 이제 하이 폼 같은 경우에는 연속 폼으로 보통 설정을 합니다. 자, 그 설정은 또 어디서 하냐면은 자, 먼저 하이폼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 교차되는 부분 있죠. 이 부분을 클릭을 하십시오. 자, 클릭을 하시고요. 자, 형식에 가시면은 기본 보기라고 있습니다. 지금 연속 폼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것을 뭐 하이폼으로 단일 폼으로 바꿔도 되고요. 뭐 보통 이제 연속 폼으로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연속 폼으로 보통 이용을 합니다. 자, 그리고요. 자, 기본 폼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기본 폼 보기는 기본 보기는요. 단일 폼으로 되어 있죠. 레코드 하나씩만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것을 변경하려고 하잖아요. 자, 변경하려고 하면은 이런 에러 메시지가 나옵니다. 하이폼이 지금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연속 폼으로 표시할 수 없다라는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폼은요, 이제 단일 폼만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하이폼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기본 폼은 단일 폼만 기본 보기에서 설정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십시오. 자, 보기 보겠습니다. A. 하위 폼에는 기본 폼의 현재 레코드와 관련된 레코드들만 표시가 된다. 이건 뭐 당연한 얘기죠. 자, B. 하위 폼은 단일 폼으로 표시되며 연속 폼으로 표시될 수 없다. 아닙니다. 하위 폼 같은 경우에는 제한이 없어요. 기본 폼이 단일 폼만 이제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B는 틀렸네요. C. 기본 폼과 하위 폼을 연결할 필드의 데이터 형식은 같거나 호환되어야 된다. 자, 이거 추가로 알고 계십시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그림을 통해서 보시면은 자, 이 코드 값하고 여기 나와 있는 이 코드 있죠. 이게 필드 이름은 달라도 되지만은 데이터 형식은 같거나 호환이 돼야 됩니다. 참고로 알고 계시고요. 자, 그다음 D. 여러 개의 연결 필드를 지정하려면 콜론으로 필드명을 구분한다. 콜론 아니었죠. 뭐였습니까? 세미콜론. 세미콜론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기본 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기본 키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테이블을 구성을 하게 되면은 테이블에 여러 개의 필드들로 구성이 되겠죠. 자, 여러분들 회원 관리하는 테이블이다. 기사 포스트에서 회원 관리 테이블을 가지고 있겠죠. 그러면은 아이디, 이름, 뭐 주소, 뭐 연락처 이런 것들로 이제 필드가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필드 중에서 이제 레코드들을 유일하게 식별할 수 있는 속성 필드가 있을 겁니다. 어떤 것이 되겠습니까? 자, 이름 같은 경우에는 동명이인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디가 여러분들을 식별할 수 있는 식별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디를 우리는 기본 키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 키는 이제 중복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이디는 중복되지 않죠. 회원 가입을 할 때 아이디 중복 체크하잖아요. 그죠? 중복돼서도 안 되고 값이 또 없어서 안 되겠죠. 그래서 필드 중에서 좀 대표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필드를 이제 기본 키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한 릴레이션은 테이블을 뜻하는 거고요. 자, 한 릴레이션에서 특정 레코드를 유일하게 구별할 수 있는 속성. 그러니까 여러 명의 회원들 중에서 여러분을 구별할 수 있는, 유일하게 구별할 수 있는 속성, 필드. 자, 속성이나 필드는 같은 뜻이죠. 자, 그것을 기본 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기본 키를 한번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요금 코드를 기본 키로 정의를 하고 싶다. 그럼 선택하고요. 위에 기본 키를 클릭을 하시면 돼요. 간단하죠. 그러다가 이제 뭐 차종으로 바꾸고 싶다. 그럼 차종으로 또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기존의 기본 키가 해제가 되고 새로 정의된 차종의 기본 키가 정의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기본 키를 하나만 정의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여러 개를 같이 지정할 수 있어요. 이렇게 범위 선택을 해서 기본 키를 정의를 하게 되면은 또 같이 이렇게 또 기본 키로 정의가 됩니다. 자, 그래서 보기에서 한 개의 필드만 기본 키로 지정할 수 있다라는 설명이 틀렸죠. 옳지 않은 것을 찾기 때문에 1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 2번. 기본 키가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른 필드를 기본 키로 지정하면 기존의 기본 키는 자동으로 해제된다. 조금 좀 보여드렸고요. 자, 3번. 여러 필드를 묶어서 기본 키로 사용할 수 있다. 이거 금방 또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문제 자세히 보시면 1번하고 3번하고 좀 상반되는 그런 보기가 되겠죠. 자, 여러분들 눈치가 빠르시면은 또 정답을 또 찾을 수가 있을 거예요. 자, 4번. 기본 키로 지정되면 중복 불가능한 인덱스로 자동 설정이 된다. 자, 인덱스가 뭐냐 하면은, 인덱스는요, 책에 보면은 색인 있죠, 색인. 그러니까 색인을 통해서 책의 내용을 빨리 찾을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필드 중에서 좀 대표되는 필드를 하나 정해서 그 필드를 통해서 다른 레코드들을 좀 빨리 찾을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필드를 정의를 하게 되면은 우리는 그것을 이제 인덱스를 정의를 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기본 키하고 비슷한데 조금 다른 점이 있어요. 자, 그래서 기본 키를 지정하면 중복 불가능한 인덱스가 자동 설정된다는 얘기가 맞는데요. 자,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하나만 설정을 해야 됩니다. 하나만 설정을 하고 기본 키 설정을 해볼게요. 자, 그리고 아래쪽에 그 속성을 보시면은 여기 인덱스가 중복 불가능이라고 되어 있죠. 만일 기본 키가 아닌 필드를 보시면요. 인덱스는 아니오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덱스는 기본적으로 아니오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만약 인덱스로 정의하고 싶으면은 여기서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하게 되면 인덱스가 정의가 되고요. 중복 가능이 있고 중복 불가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필드의 값이 뭐 A라면은 그 다음에도 A 값을 가질 수 있도록 하려면은 중복 가능이라고 하시면 되고, 만일 뭐 아이디처럼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다. 그럴 때는 중복 불가능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인덱스는 기본적으로 아니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것을 기본 키로 정의를 해버리면 바뀌어버려요. 인덱스 값이. 자동으로 이거 바뀌게 되죠. 왜 이렇게 바뀌냐면은, 기본 키 성질 자체가, 기본 키가 가지고 있는 특성 자체가, 중복되어서는 안 되고요. 어떤 다른 레코드를 대표하는, 유일하게 식별하는 그런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덱스가 자동으로 설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복 불가능으로 설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4번은 맞는 설명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기본 키를 이렇게 2개 이상을 설정을 했잖아요. 그죠? 자, 2개 이상을 설정을 했을 때는 인덱스가 아니오로 설정이 됩니다.
이거 하나 기억을 하십시오. 다음과 같은 동아리 회원 테이블에서 학과명을 입력받아 일치하는 학과에 학생만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쿼리의 SQL문으로 옳은 것은, 자, 이게 데이터가 있는 거 있냐 없냐, 그러니까 그 판단을 외부에서 받아가지고 비교 판단하는 거예요. 그쵸? 입력 받아서. 자, 이것을 매개 변수 쿼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매개 변수 쿼리라는 것은 실행할 때 레코드 검색 조건이나 필드에 삽입할 값과 같은 정보를 대화 상자를 통해서 입력받는 지리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대화 상자를 통해서 이렇게 데이터를 받으려면요, 조건을 입력할 때 그 조건에다가 이렇게 대괄호로 해서 묶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매출 번호라는 필드에 값을 받고 싶잖아요. 그죠? 매출 번호 필드의 값을 받고 싶잖아요. 그죠? 그럼 그 메시지 박스를 그 대괄호로 해서 이렇게 묶어서 표시를 해줘야만 매출 번호 입력이라는 메시지가 보여지면서 매개의 변수의 값을 입력받을 수 있도록 이런 대화 상자가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학과명을 입력받을 수 있는 매개의 변수 값을 입력받을 수 있는 상자가 나올 수 있도록 하라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다 동일한데, 자, 조건 처리 부분에서 자, 학과명에다가 비교 판단할 때 값을 대괄호로 해서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만 학과를 입력하시오라는 이런 메시지가 보여지면서 입력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중 학생 테이블에서 점수가 60 이상인 학생들의 인원수를 구하는 식으로 옳은 것은, 자, 인원수, 카운트 함수 이용하면 됩니다. 자, 근데 카운트 함수는 조건 처리가 안 됐죠. 그래서 조건이 붙었을 때는 dcount라는 함수를 이용을 하면 됩니다. 자, dcount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 아셔야겠죠. 자, 인수가 3개가 들어갑니다. 3개가 들어가는데 조건 처리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조건은 들어가줘야겠죠. 자, 근데 조건이 들어간다라면은 그 대상이 있어야 될 겁니다. 범위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도메인이라는 것이 들어갑니다. 도메인은 테이블이나 쿼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학생 테이블에서라고 얘기를 했죠. 학생 테이블에서, 그러면은 도메인은 학생이 되는 거예요. 학생. 자, 그리고 점수가 60 이상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60 이상 됐죠. 자, 그 다음 그 학생들의 인원수를 이제 계산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학번 필드는 학생 테이블의 기본 키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인수라는 부분에 필드가 들어가는데요. 필드가 들어가는데 그 필드에 개수를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개수를 계산해 주는데, 자, 기본 키는요, 무조건 값이 입력되잖아요. 그죠? 자, id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id가 1, 2, 3 이런 식으로 4 이런 식으로 입력되어 있겠죠. 그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뭐 점수란 게 있겠죠. 그럼 점수가 조건을 만족할 때, 자, 이거 만족한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만족하는 이 레코드들에서 id 필드의 개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 둘, 셋 해서 결과가 3이 되는 겁니다. 자, 작동되는 원리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필드를 지정을 해야 되는데, 기본 키를 보통 지정하는 이유가, 만일, 주소라는 것이 있는데, 이 주소가 입력된 레코드도 있고, 입력되지 않은 레코드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럴 때는 결과가 주소를 만일 필드로 지정하게 되면 잘못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값이 무조건적으로 입력될 수밖에 없는 기본 키. 자, 기본 키를 보통 이제 우리가 건수를 구할 때 인수로 이용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학번을 이제 필드로 해서 기본 키로 해서 주셔도 되고요. 학번 빼고 별표 주셔도 됩니다. 별표 들어가면은 그냥 모든 레코드들이 계산이 되는 거예요. 조건을 만족하는 그때 레코드들이 계산이 되기 때문에 결과는 또 동일합니다. 그래서 시험에는 이렇게 필드명이 들어가서 답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별표가 들어가서 답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보기가 이제 출제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둘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대괄호로 해서 이렇게 묶여져 있잖아요. 그죠? 자, 이거는 생략해도 됩니다. 대괄호는 필드명이라든지 테이블명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입력을 하는데요. 생략 가능합니다. 다음 중 우편물 레이블 마법사를 이용한 레이블 보고서 생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보고서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보세요.
보고서를 만들 때 레이블 보고서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 레이블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 우편물 레이블 마법사가 실행이 됩니다. 이렇게 실행이 돼요. 클릭을 하게 되면. 그럼 여기서 레이블 형식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냥 우편물을 대량으로 발송을 할 때는 자동화하는 것이 좋잖아요, 그죠? 자동적으로 주소라든지 이런 것을 자동으로 찍어내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을 이제 사용자 지정으로 해서 혹은 이제 액세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그런 이제 기본적인 형식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편물 레이블 마법사를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마법사를 이용해서 만들게 되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고 인쇄해서 잘라서 그냥 봉투에다 붙이면 되는 거죠. 자, 그런 식으로 레이블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1번 레이블은 우편물 발송을 위한 것이므로 반드시 출력하려는 테이블에 우편 번호와 주소가 있어야 된다. 이거 맞는 것 같지만 항상 여러분들 반드시라는 얘기가 나오면 의심을 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우편물을 발송할 때 물론 우편 번호하고 주소를 입력하는 게 맞지만은 아래쪽 그림처럼 전혀 다른 값을 이렇게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선택사항이지 필수사항이 아니에요.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고, 수신자 성명 뒤에 기와와 같은 문구를 넣을 수 있다. 이거 가능합니다. 가능하다라는 정도 그냥 알고 계시면 됩니다. 3번, 레이블의 크기는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으며 필요에 따라 사용자가 직접 지정할 수 있다. 조금 전 말씀을 드렸죠. 기본 형태 주어지고요. 사용자가 직접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레이블 형식은 낱장 용기나 연속 용지를 선택할 수 있다. 자, 낱장, 연속 가능합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폼에 삽입된 텍스트 상자 컨트롤에 이름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뭐 간단한 문제죠. 자, 하나 텍스트 상자를 선택을 했습니다. 선택하면은 오른쪽에 이제 속성 시트에 보시면은 선택 유형이 텍스트 상자다. 그리고 아래쪽에 txt 지역명이라고 나왔죠. 이게 텍스트 상자 이제 이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텍스트 상자의 컨트롤 이제 성질을 나타내는 앞에 txt 그리고 뒤에 이름이 이렇게 붙는 거예요. 이건 약속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txt는 이거 텍스트 상자구나라고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이름을 붙일 때 그냥 txt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뭐 의무적으로 붙이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개발자들끼리 서로 약속되어 있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뭐 그건 중요하지 않죠. 자, 그보다도 자, 이것을 이름을 어떻게 바꿀 거냐? 자, 바꾸는 방법은요. 기타 탭에 가시면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 속성이 있어요. 여기서 지역명이라면은 뭐 G로 바꾸고 싶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엔터 입력하면 바뀝니다. 이름이.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텍스트 상자 컨트롤에 속성창을 열고 이름 항목에 입력한다. 다음 중 주소록이라는 연결 테이블의 내용을 거래처 테이블에 추가하는 SQL문으로 옳은 것은? 이런 내용입니다. 보세요. 거래처라는 테이블이 있고 주소록이라는 테이블이 있습니다. 자, 주소록이라는 연결 테이블의 내용을 거래처 테이블에 추가하는 거예요. 이렇게 거래처에 추가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근데 조건이 나오는데요. 두 테이블은 모두 거래처 번호, 거래처명, 연락처라는 동일한 데이터 형식과 필드 순서를 갖고 있다. 자, 여기에 필드가 3개가 있는데 이렇게 자, 주소록에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동일하게.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두 개의 테이블의 그 형식은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형식이 같다. 내용 데이터는 다르지만은. 자, 갖고 있다. 또한 거래처 번호 필드를 기준으로 거래처 테이블에 존재하지 않은 데이터만을 추가하고자 한다. 자, 이거 설명 잘 이해를 하셔야겠죠. 자, 거래처 번호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잖아요. 그죠? 자, 주소록에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거래처에다가 이제 데이터를 삽입을 하는데 조건이 하나 있다는 얘기예요. 거래처 번호 필드를 기준으로 거래처 테이블에 존재하지 않는, 그러니까 거래처 번호가 A001이 주소록에 있어요. 그럼 여기 A001이 있으면 어떻게 한다? 이것을 데이터를 삽입을 하지 않고 A002가 있고 여기 A002가 없으면은 그때는 여기에다가 인서트 하라는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이런 지금 조건으로 문제가 나왔는데 정답은 2번이 이제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인서트 인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릴게요. 강의 중에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없는 상태고요. 틀만 만들어져 있습니다. 필드명만 있고요. 이 상태에서 인서트 인투,
자, 그러면 수강생 테이블에 이름, 과목, 주소, 수강료를 데이터를 입력을 해라. 그때 값은 김길련 정보 남구 100이다 라고 하면은 수강생 테이블에 김길련 정보 남구 100을 넣어라 라는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뭐 1번, 뭐 2번 뭐 그런 형태가 되는 거고 3번 같은 경우에는 셀렉트 문이 들어갑니다. 셀렉트 문. 그 insert into 자, 정보 수강생에다가 자, 이 필드에다 값을 넣는데 어떤 값을 넣느냐? 자, 셀렉트 문이 들어가서 수강생 테이블에서 그러니까 다른 테이블에서 찾아서 그 값을 인서트 할 때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입력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겠습니까? 자, 주소록에서 가지고 와서 여기에다가 거래처에 넣어야 되는데 조건이 있었죠. 그래서 셀렉트 문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insert into 자, 거래처에다가 거래처 테이블에다가 넣어라. 넣어라. 자,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테이블명 그 다음에 필드명까지 같이 들어간 게 맞죠. 들어가는 게 맞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이 문제에서는 설명을 했죠. 주소록과 거래처의 테이블 구성이 같다는 얘기예요. 같기 때문에 이렇게 필드명을 입력하지 않아도 생략해도 상관이 없어요. 됐죠? 자, 그 다음 셀렉트 문이 나옵니다. 셀렉트에서 주소록 테이블에서 찾아라. 주소록 테이블 찾아라. 찾는데 조건이 있죠. 자, 거래처 번호가 같지 않아야 된다. 거래처 번호가. 여기서 얘기하는 거래처 번호가 뭡니까? 거래처 테이블에 대한 거래처 번호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죠. 자, 주소록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주소록에 있는 거래처 번호가 자, 또 셀렉트 문이 또 나옵니다. 자, 거래처의 거래처 번호하고 not in 같지 않아야 된다. 같지 않아야 된다. 자, 이 조건을 만족하는 모든 값을 인서트 해라. 됐습니까? 그렇게 해석을 하실 수가 있고 2번이 정답이 되고요. 나머지는 답이 되지 않는데 전혀 뭐 답하고 상관이 없는데 4번 보십시오. 4번이 비슷해요. 보세요. insert into 거래처 해서 거래처 부분에 필드명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 select해서 여기 모든이라는 의미의 별표가 들어갔는데 여기서는 거래처명, 거래처 번호, 거래처명, 연락처라고 해서 문제에서 요구한 것을 그대로 필드명을 입력을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플럼 주소 맞고요. where 해서 조건이 들어가는데 여기까지 다 맞아요. 그 다음 select해서 거래처 번호까지는 맞는데 플럼 거래처 여기는 플럼 주소록이죠. 주소록이 아니죠. 주소록이라고 입력하시면 안 되죠. 왜냐면은 자, 주소록에 대한 거래처 번호하고 그 다음 여기는 주소록에 대한 거래처 번호를 또 비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잘못된 비교잖아요. 주소록이 아니라 거래처라고 하면은 맞는데 주소록이라고 했기 때문에 4번이 틀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셀렉트문에서 사용되는 그룹 바이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그룹 바이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룹 바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룹을 지정하는 검색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조금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자, 일단 예시를 보고요. 하나하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윗부분에 보시면은 select from where. 자, 이것은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죠? 자, 그 다음 이제 들어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group by, having. 자,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과목 필드를 이제 검색을 하고요. 그 다음 count라는 함수가 나오고 as는 이제 별칭이죠. 자, 이것에 대한 별칭을 수강생 수라고 그렇게 준 겁니다. 자, 자세한 것은 아래쪽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일단 함수에 대해서 설명 잠깐 좀 드릴게요. 자, 그룹화를 할 때는요, 일단 집계 함수, 그룹 함수라는 것이 따라옵니다. 거의 같이 이용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과목에 대한 수강생 수를 구하라. 자, 그것은 과목을 그룹화를 해서 수강생 수, 그러니까 건수를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함수가 되는 거죠. 자, 우리 엑셀에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카운트 함수를 이용하게 되면은 전체 건수를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카운트 함수를 이용하시면 되는데, 카운트 함수 괄호 내에 이렇게 필드명이 아니고요, 별표가 들어가잖아요. 별표가 들어가면은 모든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그래서 데이터가 여기 보시면은 입력이 되는 경우도 있고, 자, 이것은 비워진 경우죠. 이게 널입니다. 널 값이 되는데, 카운트에서 별 표시로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은 널을 포함한 건수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 필드명이 들어가면은 필드명. 자, 여기서 주소
많이 주소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죠? 주소가 들어가면은 건수가 이제 4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널이 제외되기 때문에.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모든이라고 이렇게 입력이 되면은 널을 포함해서 건수를 계산하고요. 필드명이 들어가면은 널이 포함이 되어서 계산이 됩니다. 자, 뭐 알고 계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타 함수 보시면은 sum, 생소하지 않죠. 합계 구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수학료 이렇게 필드명이 들어가게 되면은 수학료의 합을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에버리지 함수 나왔는데 AVG입니다. AVG 풀네임 그대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약어가 들어갑니다. XSS는 자, 그 다음 if인데 if입니다. i가 하나 더 붙어요. 사용 방법은 동일합니다. 조건 참인 경우, 거짓인 경우. 자, 그리고 max라는 함수, 뭐 min이라는 함수, 뭐 이런 것은 뭐 최대값을 구하고 최소값을 구한다. 그래서 수학료라고 만일 필드를 여기 입력하게 되면은 최대값 수학료 구할 수가 있고요. 최소값에 넣게 되면 최소값을 또 구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것을 집계 함수, 뭐 그룹 함수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룹 바이하고 짝으로 계속 나오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순서 잘 보셔야 됩니다. 일단 수강생 테이블에서, 자, 수강생 테이블. 자, 이게 대상이 되겠죠. 자, where. 자, 조건을 보셔야 됩니다. 자, from 다음에는 where절을 보셔야 돼요. 자, 수학료가 100 이상이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나머지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자, 그룹화를 하는데요. 그룹화를 하시기 전에 where절을 먼저 처리를 해야 됩니다. 자, where절을 먼저 처리하지 않고 그룹 바이를 먼저 처리하시면 안 돼요. 순서는 where절을 먼저 처리하고 그 다음 그룹 바이를 처리를 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where절에서 일단 걸러집니다. 전체 레코드에서 필요로 하는 것만 먼저 걸러져요. 자, 걸러진 이 대상에서 그룹 바이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룹 바이를 먼저 적용한다라면은 이 전체 레코드에서 그룹화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일단 대상이 이렇게 3개의 레코드로 줄어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 그룹 바이. 자, 과목에 대해서 그룹화를 하라. 과목에 대해서. 자, 과목 보시면은 정보, 그 다음 코말. 이렇게 2개가 있네요. 정보하고 코말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해빙은 이 조건에 대한 이제 그 그룹화에 대한 조건이 되는 겁니다. where절은 아니죠. where절은 전체 이제 이 수강생 테이블에 대한 조건이 되는 거고요. having절은 이제 과목이라는 그룹화된 이 대상을 가지고 조건 처리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조건 처리가 되는데요. count 해서 2 이상이다라는 조건이잖아요. 2 이상. 자, 과목을 그룹화를 했는데, 자, 그 그룹화를 한 거에 대해서 카운트 건수를 계산하라는 얘기예요. 자, 건수를 계산하면 어떻습니까? 자, 정보는 몇 건입니까? 정보는 2건이죠. 커마란 몇 건입니까? 1건이잖아요. 그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과목, 정보로, 커말로 일단 그룹화가 되는데, 자, 정보는 2건이 있고, 커말은 1건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조건에서 2 이상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과목별 수강생 수가 2 이상인 정보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커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기까지. 자, 그래서,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여기까지 조건 처리하게 되면 이제 정보만 남는 거죠. 정보만 남는 겁니다. 자, 남는데 일단 과목을 표시하라고 그랬습니다. 과목 필드 표시를 하고요. 그 다음 이 부분 또 잘 보셔야겠죠. 자, as는 별칭이죠. 별칭. 자, 앞쪽 부분을 계산을 해서 수강생 수로 표현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필드명을 의미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오른쪽이 필드명이에요. 자, 왜 이렇게 as를 이용을 하냐면은, 자, 보세요. 자, count라는 것만 이용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건수를 계산하는 거예요. 건수. 자, having절까지 해서 무엇만 살아남았습니까? 정보만 살아남았잖아요. 지금. 맞습니까? 다 필터링해서 다 빠졌잖아요. 빠지고 정보만 남았잖아요. 그래서 카운트를 하게 되면은 자, 이것의 건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건이라는 것을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것을 조회된 결과에 의해서 보시려면은 필드명이 없잖아요. 필드명. 이것은 필드명이 없잖아요. 값만 존재하지 필드명이 없잖아요. 자, 과목이라는 것은 필드명이 존재하지만은 카운트라는 것은 그냥 값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as를 이용을 해서 수강생 수라는 필드명을 준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표시되는 것은 수강생 수로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카운트는 값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중요합니다. 이 내용만 이해를 하시면은 수많은 문제들이 쉽게 풀이가 됩니다.
자, 질의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수강생 테이블에서 수강료가 100 이상인, 자, 이건 조건이죠. 여기까지는 조건이고요. 자, 과목별 수강생이 2명 이상인, 자, 과목별 수강생이 2명 이상인, 그러면은 그룹 바이를 하는데 과목이 되는 거예요. 그룹 바이 과목. 자, 그리고 과목을 이제 그룹화를 하고, 자, 과목별로 해서 수강생 수가 2명 이상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함수 여러 개 중에서요, 카운트를 이용을 해야 됩니다. 카운트. 자, 카운트가 2 이상이다. 그리고 해빙제를 또 이용을 해야 됩니다.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가 이제 그룹 바이가 처리가 됐는 거예요. 자, 나누어서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결과적으로 찾는 것은 이제 수강생 수를 찾는 건데, 일단 그룹화가 된 것은 과목이죠. 그래서 과목 필드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입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수강생 수를 찾으라고 해서 카운트만 입력하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as 해서 수강생 수라고 해서 필드명까지 이렇게 보여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입력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옳지 않은 것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번에 그룹바이저를 이용하면 sum 또는 카운트와 같은 집계 함수를 사용하여 요약값을 생성할 수 있다. 자, 설명을 드렸던 내용이고요. 2번 그룹바이절에 대한 조건식은 where절을 사용한다. 자, 이거 주의를 하셔야겠죠. 해빙절입니다. 조건은. 자, 그 다음 3번 그룹바이절에서 지정한 필드 목록의 값이 같은 레코드를 단일 레코드로 결합한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자, 그룹바이는 뭡니까? 그룹하잖아요. 그룹화.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정보. 자, 레코드가 2개 있지만은 결과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단일 레코드로 해서 하나만 표시가 되는 겁니다. 4번 그룹바이저를 이용하면 설정한 그룹별로 분석할 수 있다. 자, 이것도 맞죠? 다음 중 다른 데이터베이스의 원본 데이터를 연결 테이블로 가져온 테이블과 새 테이블로 가져온 테이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연결 테이블은 여러분들 이해를 하실 건데 새 테이블이 또 무엇인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뭐 다른 얘기가 아니고요. 외부 데이터 그냥 가져온다는 얘기입니다.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를 클릭을 하면요.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에서 엑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엑셀 클릭을 하게 되면요. 자, 세 가지 중에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자, 현재 데이터베이스에 새 테이블로 원본 데이터 가져오기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연결 테이블을 만들어서 데이터 원본의 연결,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자, 아래쪽 한번 읽어 보십시오. 자, 지정한 테이블이 없으면 액세스에서 새로운 테이블을 만듭니다. 지정한 테이블이 이미 있으면 가져온 테이블로 테이블의 내용을 덮어 쓸 수 있습니다. 원본 테이블의 변경 내용은 데이터베이스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새 테이블이라는 얘기는요. 새 테이블이라는 얘기는, 자, 이게 액세스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게 엑셀이에요. 자, 이것을 새 테이블로 가져온다는 얘기는요. 자, 액세스 내에 테이블 1, 뭐 테이블 2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자, 이것을 또 테이블 3 형식으로 해서 그대로 이제 하나 가져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연결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 원본을 그대로 가져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것을 여기서 만약 삭제를 한다든지 수정을 하잖아요. 그죠? 자, 수정을 해도 여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이 파일을 삭제한다고 해서 또 여기에 영향이 있느냐? 영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완전히 분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연결 테이블은 어떻습니까? 연결 테이블은 반대의 의미가 있는 거죠. 자, 액세스가 있고, 자, 엑셀이 있으면요. 자, 연결을 시켜서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여기서 수정하면 여기 수정 반영되고요. 여기서 수정하면 여기도 또 반영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연결 테이블의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 새 테이블하고 연결 테이블은요, 분명히 특징이 다릅니다. 자, 1번 보도록 하죠. 자, 연결 테이블로 가져온 테이블을 삭제하면 연결되어 있는 원본 테이블의 테이블도 삭제가 된다. 이거 삭제가 됩니까? 삭제 안 되죠. 보세요. 자, 삭제가 된다 하더라도 원본 테이블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연결고리만 삭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요렇게 하나 만들어지는데, 자, 이것을 삭제를 해도, 자, XSS 삭제를 해도 이 고리가 삭제가 되는 것이지 원본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연결만 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2번 연결 테이블로 가져온 테이블을 삭제해도 원본 테이블은 삭제되지 않고 연결만 삭제된다. 같은 얘기죠. 금방 설명드렸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새 테이블로 가져온 테이블을 삭제해도 원본 테이블은 삭제되지 않는다. 그 연결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대로 가져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원본 테이블은 유지가 되고 그대로 가져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새 테이블로 가져온 테이블을 이용하여 폼이나 보고서를 생성할 수 있다. 새 테이블로 가져오든 어떻게 가져오든 다른 테이블하고 동일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정렬 및 그룹화 기능을 사용하여 업체별 판매 금액의 합계를 보고서 형태로 작성하려는 작업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보고서를 만드는데요. 업체별로 해서 판매 금액의 합계가 표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보고서를 만들고 싶습니다. 자, 그러려면은 업체별로 해서 그룹화를 해야만 제대로 된 보고서가 나올 겁니다. 자, 1번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업체명이나 업체 번호 필드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그룹한다. 지금 필드가 어떤 것이 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은 문제만 봤을 때는 이게 업체명이거나 업체 번호가 그룹화의 기준이 되겠다는 것을 알 수는 있습니다. 자, 2번 그룹의 머리글이나 바닥글에 이제 썸해서 판매 금액과 같은 함수를 이용하여 요약 정보를 생성한다. 판매 금액의 합계, 자, 업체별로 해서 판매 금액의 합계를 구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자, 그럴 때는 이 수식이 어디에 들어가야겠습니까? 자, 그룹 바닥글에 들어가야겠습니까? 아니면은 페이지 바닥글에 들어가고 아니면 보고서 바닥글에 들어가야겠습니까? 자, 오른쪽 그림 한번 보십시오.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본문이 있고요. 자, 그다음 여기 보면은 주문일자 머리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그룹 머리글이 돼요. 그룹 머리글이 되고, 자, 주문일자 바닥글이 있죠. 이게 그룹 바닥글이 되는 겁니다. 자, 페이지 바닥글도 있고 보고서 바닥글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업체별로 판매 금액의 합계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룹화를 하는 그 그룹 기준에 맞는 합계가 표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룹 바닥글에 자, 이 수식이 입력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보통 그렇고요. 물론 그룹 머리글에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그건 상관이 없죠. 자, 중요한 것은 이 수식이 그룹, 머리글 혹은 바닥글에 들어가야지 제대로 문제에서 요구한 조건대로 처리가 된다는 거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자, 3번 본문 영역에는 아무런 컨트롤도 추가하지 않고 간격을 0으로 좁힌다. 지금 그룹화를 하는 거잖아요. 그룹화를 할 때는 본문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컨트롤을 추가할 필요는 없어요. 자, 4번 전체 업체의 총 판매 금액에 대한 사항은 페이지 바닥글에 구성한다. 자, 전체 업체 그룹화가 아니죠. 그룹화가 아니고요. 전체 레코드에 대한 총 판매 금액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보고서 바닥글에 표시하는 것이 맞겠죠. 자, 보고서 바닥글에는 전체 레코드에 대한 어떤 요약 정보를 표시할 때 여기에다가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페이지 바닥글은 만약 이게 보고서가 10장의 페이지로 되어 있다라면은 각각의 페이지마다 요약된 정보를 표시할 때 그때 여기에다 입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에서는 총 판매 금액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에 한번 인쇄가 될 수 있도록 보고서 바닥글에 구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음 중 데이터베이스의 정규화와 정규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일단 정규화를 왜 하는지 설명 좀 드려볼게요. 자, 정규화를 하는 이유는요, 데이터의 중복을 방지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 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테이블을 분리하는 과정이 정규화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예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회원 번호부터 시작해서 과목 내용까지 필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 K001, K001 해서 이렇게 회원 번호가 이제 입력이 되어 있죠. 자, 그런데 그때마다 이름, 주소, 이메일, 그리고 주민번호가 같이 입력이 되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이제 중복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데이터가 중복이 발생되도록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게 되면은 이건 잘못된 설계입니다. 왜냐하면은 자, 이상이라는 사람이 주소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죠? 바뀌었으면은
여기서도 수정을 해야 되고요. 여기도 수정을 해야 됩니다. 자, 지금 화면에서는 두 개밖에 없지만은 만약 뭐 수백 개, 수천 개가 중복된 데이터가 있다라면은 그것을 일일이 수정하는 것은 쉽지가 않을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서는 데이터의 중복은요, 무조건 최소화시켜야 돼요. 무조건 최소화시켜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정규화를 하는 거예요. 자, 하는 방법은요, 이제 서로 종속성을 가지는 부분들을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나눠보는 겁니다. 자, 왼쪽에는 회원 정보에 대한 내용, 오른쪽은 수강에 대한 내용, 이렇게 해서 나누어서 분리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됩니다. 자, 왼쪽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을 떼내버리면요, 중복되는 이제 이름, 주소, 이메일, 주민번호는 빼버리고요, 이렇게 K001, K002 두 줄만 이렇게 입력을 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 오른쪽에는 오른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세 줄이죠. 세 줄을 입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테이블을 구성을 하고요. 이제 이 두 개의 테이블이 원래 하나의 테이블로 있다가 나뉘어졌기 때문에 서로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연결하는 필드를 회원 번호라고 해서 여기 수강 테이블에 회원 번호 필드를 하나 더 추가를 해줘요. 자, 그래서 이게 기본 키가 되고 이게 외래 키가 되는 겁니다. 자, 일단 모르셔도 되고요.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이제 필드를 하나 가지고 오는 겁니다. 가지고 와서 연결이 되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만들어줘서, 자, 그럼 위에 있는 내용들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자, 의미 있는 내용이 그대로 유지만 되면 되는 겁니다. 자, K001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쵸? 자, 이 사람을 이렇게 찾아가 보니까 그 사람의 이름, 주소, 이메일 주소, 주민번호 그대로 있죠. 자, 그 다음 K001, 이 사람은 또 이렇게 찾아가 보니까 또 그대로 있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두 번 다 입력을 했지만은 그냥 참조하는 방식으로 해서, 찾아가는 방식으로 해서 그렇게 서로 관계를 형성을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상이라는 사람이 주소가 바뀌면요, 이 내용 하나만 수정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이것을 정규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 중복을 방지를 해서 어떤 수정하거나 수정하거나 삽입하거나 삭제 이런 작업을 할 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는 작업이 정규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금방 설명드렸던 내용은요, 간단하게 정규화의 일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정규화 과정은요, 제1정규형, 2정규형, 3 BCNF, 4, 5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각각의 단계별로 해서 정규화를 하는 이유가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상세하게 아실 필요는 없고, 자,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무조건 5정규형까지 하는 것이 무조건 효율적이냐? 그건 아닙니다. 무조건 높은 수준의 정규형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요. 테이블 사용량 등을 분석해서 적절하게 해야지 성능이 저하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테이블을 무조건 이렇게 나누는 거 있잖아요. 이거 좋은 거 아닙니다. 자, 어떤 그 업무 프로세스에서는 이렇게 하나로 처리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은 테이블 사용량 등을 분석을 해서 이 정규형까지 하겠다, 혹은 BCNF까지 하겠다라고 결정이 되는 거지, 무조건 5 정규형까지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자, 주의를 하십시오. 자, 보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을 찾는 거예요. 정규화의 목적은 데이터베이스 중복성을 최소화하고 정보의 일관성을 보장하는 데 있다. 하나만 이렇게 값을 가지고 있으면 일관성 유지가 되겠죠. 2번, 정규화란 릴레이션 스키마 속성들 간의 종속성을 분석하여 바람직한 속성을 가진 릴레이션으로 분해하는 과정이다. 분리하는 과정이다. 맞는 설명입니다. 3번, 데이터베이스 정규화에는 몇 가지 규칙이 있는데 규칙을 정규형이라고 한다. 자, 정규화 과정에서 1정규형, 2정규형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4번, 제1정규형이 지켜진 데이터베이스는 2정규형과 3정규형도 만족하며 대부분의 응용 프로그램에서 필요한 가장 높은 수준으로 간주된다. 자, 일단 이 설명이 틀린 부분이, 자, 1정규형을 만족하잖아요. 그죠? 자, 만족한다고 해서 2정규형, 3정규형이 만족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2정규형하고 3정규형은 조건이 또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각각에 맞는 또 조건 처리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족한다라는 설명, 이거 틀렸습니다.
자, 그리고 대부분의 응용 프로그램에서 필요한 가장 높은 수준으로 간주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이제 제5 정규형의 가장 높은 수준으로 이제 간주가 됩니다. 다음 중 두 테이블에서 조인된 필드가 일치하는 레코드만 결합하는 조인일 때 괄호 안에 알맞은 것은 자, 이너 조인, 아우터 조인, 레프트, 라이트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세한 것은 다음에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서 키가 되는 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제 테이블이 이렇게 두 개가 있잖아요, 그죠? 이것을 조인을 이제 해서 결과를 이제 한 개짜리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한 개짜리로 만들 수가 있는데, 자, 그렇게 하려면은, 자, 왼쪽하고 오른쪽에 있는 필드가 서로 연결이 돼야 됩니다. 조인될 수 있는 필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만일 필드가 ID라고 가정을 할게요. 여기도 ID, 여기도 ID. 자, 그럼 A, B, C가 있고요. 여기는 A, B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조인을 하게 되면은, 여기 A하고 B하고는 이렇게 연결이 되죠. 그러면 그 연결되는 이 값들, 여기서 또 연결되는 값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레코드들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동일한, 자, 일치하는 값만 가지고 와서 결합하는 거, 일치하는 값만 가지고 와서 결합하는 것을 이너 조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치하는 레코드만이라고 얘기가 나오면은 이너 조인을 선택을 하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자, 나머지는요, 일치하지 않은 값들도 결과로 나오는 겁니다. 자세한 것은 아실 필요 없고요. 이제 구문을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조인이라는 것은 셀렉트 하는 겁니다. 검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개 테이블에서 검색을 하는 거예요. 두 개 테이블에서 검색을 하기 때문에 일단 셀렉트 플럼 하고요. 셀렉트 다음에는 이제 필드 이제 들어가 주면 되겠죠. 플럼 다음에는 테이블이잖아요. 테이블인데 테이블이 테이블 1이 있고 테이블 2가 있겠죠. 자, 이것을 연결을 해 주는데 자, 여기서는 일치하는 레코드를 결합하기 때문에 이너 조인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 on 해서 뒤에는 조금 전 ID 있죠. ID와 같은 필드가 있어야 돼요. 조인을 하기 위한 필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테이블 1에 있는 필드 하나 하고 테이블 2에 있는 필드 하나 하고 같으냐? 그러니까 뭐 학생에 있는 ID하고 학생 테이블에 있는 ID하고 수강 테이블에 있는 ID하고 같으냐? 이런 식으로 뒤에 조건이 또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조인 앞에 들어가는 이 괄호는요, 이너가 들어가야겠습니다. 다음 중 보고서에서 순번 항목과 같이 그룹 내에 데이터에 대한 일련 번호를 표시하기 위해 텍스트 상자 컨트롤의 속성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이제 누적 합계 속성이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누적 합계 속성. 자, 말 그대로 누적이 되어서 합계가 표시가 되는 거예요. 여기 예시가 나와 있는데요. 만약 값이 텍스트 상자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는 1, 2, 3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누적 합계가 여기 있죠. 여기에다가 모두라고 많이 선택을 하잖아요. 모두라고 선택을 하면요. 자, 여기 있는 값은 1. 그 다음에는 1하고 2하고 더한 3. 그 다음 여기서 3에서 3을 더한 6. 이런 식으로 값이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 3, 6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가 되는 것을 누적 합계 속성에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개념은 아시겠죠? 자, 그럼 문제에서 요구한 대로 그룹별로 해가지고 일련 번호를 매기는 방법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보면은 이제 그룹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그룹이 되어 있고요. 자, 순번에 보시면은 1, 2, 3, 4 그리고 1, 2, 3, 4. 자, 각각의 그룹 내에 일련 번호가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자, 설정하는 방법 말씀을 드릴게요. 자, 조금 전 그 TST 순번 컨트롤이 해당이 되었고요. 자, 여기서 데이터에 가게 되면은 컨트롤 원본은 1로 주십시오. 일단 시작값이 1이잖아요. 그죠? 1이고요. 그 다음 누적 합계에서 그룹으로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그룹별로 해서 1, 그 다음 값도 1이 되기 때문에 2가 되고요. 그 다음 값도 1이 되기 때문에 3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씩 계속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자, 만일 누적 합계를 모두라고 한번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인쇄 미리 보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1, 2, 3, 4, 5, 6. 자, 그룹과 상관이 없이 일련 번호가 입력이 되는 거고요. 자, 아니오로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자, 아니오로 선택하게 되면은 최초의 값이 1이죠. 그 다음에 누적된 값이 없기 때문에 표시가 안 됩니다. 이렇게. 됐죠? 자, 답은 나왔네요. 1번. 컨트롤 원본은 1. 자, 등호 1 주시고 누적 합계 속성은 그룹으로 지정을 하시면 됩니다.
매크로를 이용하여 외부의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하려고 한다. 이때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매크로 함수는 엑셀에도 매크로 함수가 있고 액세스에서도 매크로 함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만들어둔 뭐 작은 프로그램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매크로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매크로 함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문제는요 실행 관련된 매크로 함수들을 가지고 보기에서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run command. 자, 커맨드를 실행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액세스 내부에서 제공하는 명령어, 커맨드가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명령어를 실행하는 거예요. 자, run 매크로 말 그대로 다른 매크로를 실행하는 매크로가 되겠습니다. 자, run SQL, 자, SQL문을 실행하고요. run app는 앱, 어플리케이션을 뜻하는 겁니다. 어플리케이션. 그래서 응용 프로그램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엑셀, 뭐 메모장,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 응용 프로그램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뭐 잘 모른다 하더라도 app 잘 읽어보시면 앱 어플리케이션 뭐 유추해서 4번을 선택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출문제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